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선사시대의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춘천 중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다룰 자료는요. 중도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유적 자체의 엄청난 가치는 물론이고요. 그렇죠. 레고랜드 개발이라는 좀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이 유산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고민이 담겨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중도가 왜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가려면 어떤 길이 있을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중도가 특별한 이유,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정말 강렬했어요. 일부 국제 전문가들은 심지어 스톤헨지나 마추픽추에 버금간다 이렇게 평가했다면서요. 네,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독보적이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한반도 선사시대에 존재했던 아주 거대한, 그것도 계획된 도시의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와, 계획도시요? 선사시대에? 네, 맞습니다. 땅속에서 확인된 고고학적 흔적, 이걸 이제 유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3,300기가 넘게 나왔어요. 3,300기요? 네. 그리고 여러 시대에 걸친 집터망에도 1,400개 이상이 확인됐고요. 특히 청동기 시대 유적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동북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크고 밀집된 선사시대 마을 유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건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정말 선사시대의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러도 될 정도네요. 근데 그 계획도시라는 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유적 바깥쪽에서 아주 큰 도랑이 발견됐거든요. 환호라고 부르는데요. 환호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경계 표시 이상이라는 거죠. 방어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이 힘을 모아 뭔가 작업을 했던 그런 조직적인 사회 시스템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아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안을 보면 주거 공간, 또 물건을 만들던 생산 공간, 무덤 구역, 농사짓던 땅 이런 것들이 기능별로 꽤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와, 구획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복잡하고 체계적인 사회 구조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쩌면 초기 국가 단계 사회 혹은 고조선 문명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전성기에는 인구가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살았을 걸로 추정해요. 그 시대에 5,000명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그리고 중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바로 고인돌. 149기 이상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이미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유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세계적으로 거석 구조물 유적은 많지만 중도처럼 이렇게 수천 명이 살았던 거대한 마을, 그러니까 산자들의 도시, 바로 옆에 그 사회 구성원들이 묻힌 대규모 묘역, 죽은 자들의 경관, 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거든요. 아, 그 연결성이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이 무덤을 만들고 사용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과 사회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도가 가진 독보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요, 고인돌이 혹시 소수의 지배층만을 위한 무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중요한 단서를 줘요. 오, 그건 흥미로운데요? 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에 150기 가까운 고인돌이 함께 있다는 건 이 거석장례 풍습이 당시 사회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이념이자 의리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이걸 한국 고인돌 현상의 특징적인 사회적 포화도, 소시오타이럴 세츄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회적 포화도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고인돌 문화가 일부 지배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유적 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들어서면서 일부가 영구적으로 훼손되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유산 등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죠. 세계유산 등재의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완전성인데요. 완전성. 네. 유산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얼마나 온전하게 남아있는지를 보는 건데 개발로 인해서 일부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완전성에 큰 타격을 입은 셈이죠. 그래서 보고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등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인가요? 첫 번째는 방안 A, 그러니까 단독 등재입니다.
춘천중도 선사경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취락과 묘역이 결합된 독특한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이죠.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훼손 문제 때문에 완전성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그럼 두 번째 방안은요? 두 번째는 방안 B, 바로 확장 등재입니다.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에 중도를 추가해서 하나의 연속된 유산으로 묶는 방식이에요. 아, 기존 유산에 포함시키는 거군요.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왜 그런 거죠? 네, 중도가 기존 고인돌 세계유산에 빠져있던 아주 결정적인 퍼즐 조각, 바로 취락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취락 맥락이요. 네, 기존 유산이 주로 거대한 무덤 그 자체를 보여준다면 중도는 그 무덤을 만든 사람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그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주는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덤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덤의 주인이 살았던 도시까지 함께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세계유산의 가치 자체도 훨씬 풍부해지고 동시에 이미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산의 일부로 중도를 포함시키면서 훼손으로 인한 완전성 문제를 전략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보고서는 이 방안 B가 좀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춘천 중도 정말 들을수록 놀라운 발견인데 동시에 개발과의 갈등이라는 참 어려운 현대사회의 숙제를 안고 있는 곳이네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단순히 문제만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테마파크와 남은 유적지가 함께 공존하면서 교육과 체험의 장이 되는 자생적 유산공원 같은 혁신적인 모델도 제안하고 있어요. 자생적 유산공원이요? 네, 훼손이라는 이 어려운 유산의 문제를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려는 어떤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과거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변화가 생긴 이 현실 속에서 이 귀중한 유산을 어떻게 우리 시대의 풍경과 의미 있게 연결할 수 있을지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산과 개발의 진정한 공존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이번 딥다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